미래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나노 기술이 적용되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두 가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런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번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어느 게 예쁘게 생겼어요? 보시다시피 똑같은 크기로 생기는 것에 잘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이 훨씬 이쁘게 보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나노 입자를 만드는 게 보기도 아주 예쁘지만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노 입자 크기를 똑같이 만드는 게 중요한가 보게 되면은 아마도 다양한 그런 나노 소재 중에서 나노 물질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물질이 바로 뭔가니 반도체 나노 입자가 되겠습니다. 또 양자점, 일명 양자점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양자점에 불리는 이 반도체 나노 입자가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성질이 되는 게 뭔가니 나노미터 크기로 이렇게 나노 입자를 만들게 되면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밴드갭 에너지입니다. 이제 위에 화면 위에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밴드갭 에너지가 입자의 크기에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물질의 고유한 성질, 반도체의 고유한 성질이 바로 뭔가니 밴드갭 에너지인데 이 밴드갭 에너지가 입자 크기에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밴드갭 6.3 나노미터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게 2.5 나노미터로 작게 만들게 되니까 밴드갭 에너지가 점점 에너지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나노 입자에다가 우리가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은 형광빛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형광빛깔이 바로 반도체의 중요한 고유한 성질인 밴드갭 에너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은 입자의 크기에서 형광빛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한 3.5 나노미터 크기로 만들게 되면 초록빛깔이 나오게 돼요. 완전히 작게 조그만 크기인 2.5 나노미터를 만들게 되면 파란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뭔가 입자의 크기에서 사이즈에서 형광빛깔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초록색 아주 선명한 초록빛깔을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입자 크기 3.5 나노미터로 똑같이 만들게 되면 가장 선명한 초록빛깔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입자 사이가 여러 개 섞여 나왔으면 허리멍텅한 색깔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균일하게 똑같은 입자 크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균일한 나노 입자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드는 논문들을 아쉽게도 제가 먼저 낸 게 아니고요. 제가 교수 되기 훨씬 전에 이제 지금은 제 아주 친한 친구인 MIT의 문지 바벤디 교수가 미국 화학회지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주 이쁜 균일한 나노 입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문지 바벤디 교수의 첫 제자인 크리스 머레이가 이제 여기 논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스 머레이가 첫 제자였어요. 첫 제자이기 때문에 first author, 첫 저자로 이렇게 첫 저자이면서 이 논문의 첫 번째 저자로 이렇게 지금 이름 올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크리스 모레이가 박사학위를 MIT에서 받고 IBM 연구소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IBM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인 여러분 아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에 들어가는 그런 자성체 나노 입자인 철, 백금, 합금의 그런 나노 입자를 보시는 바와 같이 균일하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균일한 나노 입자를 만드는 처음 그렇게 만들어낸 선구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를 조금 바꿨어요.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나노 물질들이 어떻게 의료 분야에 진단과 치료에 응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영상의학과에 있는 최성훈 교수하고 제가 한 10년 넘게 동안 계속해서 공동 연구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공동 연구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제 테니스 파트너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 교수들이 나와서 한 8강까지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 테니스 대회 8강 하는 게요. 실제로 이게 네이처 논문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MRI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특히 이제 진단 장비로서 가장 중요한 건 진단 장비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수술 없이 이제 조직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경쟁하는 그런 PET에 비해서는 해상도 훨씬 좋고요. CT에 비해서는 감도가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MRI 스캔하는 것 중에서 한 100에 한 6, 70번 정도, 한 70% 정도는 조영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선명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 조영제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가돌륨이라는 그런 킬레이트 화합물을 이제 위에 보시면 있는데 그 컴파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돌륨이라는 원소가 우리 몸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뭔가에 신장, 키드니, 콩팥에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MRI 조영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어쨌든 굉장히 이제 피부가 딱딱하게 굳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뭔가니 MRI 조영제, 가돌륨이 MRI 조영제를 여러 번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뇌를 열어보니까 그게 가돌륨이 이렇게 많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뭔가 이 축적된 가돌륨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뭔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병 같은 그런 퇴행성 뇌질환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주의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다국적 큰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그런 MRI 조영제를 개발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산화철을 난입자를 작게 만들어서 보니까 아주 MRI 조영제로 잘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몸속에 철분이 많죠, 그죠? 헤모글로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페리틴 같은 뭐 단백질 안에 그것들이 철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철은 여러분 아시겠죠? 철분은 필수 영양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화철을 이용해서 MRI 조영제를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뭔가니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최종 목표가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중국 그룹과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중국이 원숭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 그룹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원숭이 MRI를 우리가 MRI 실험하는 걸 성공했어요. 산화철 나노 입자를 보시는 바와 같이 산화철 나노 입자를 이용해 가지고 원숭이 MRI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원숭이 상반신이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혈관들을 보고 있어요. 혈관들을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거의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할 전 단계까지 지금 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뭔가니 치료용 항산화제를 개발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뭔가니 불치병 또는 난치병, FDA 승인받은 약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이렇게 그렇지만 그런 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폐혈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또 허혈성 뇌졸중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저희들이 한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뭔가니 저희들이 하는 게 항산화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를 흉내내는 효소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나노입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세리아라는 위에 이제 공식에 CO2 이제 나오는데 세리아라는 것들이 우리 몸 속에 있는 항산화 효소하고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 뭔가 폐혈증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서울대병원의 신경과에 있는 이성훈 교수와 같이 공동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폐혈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최근에도 좀 여러분들은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이런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세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피를 통해서 있잖아 굉장히 빨리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과도한 그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장기가 하나씩 망가지면서 결국 2, 3일 안에 사람이 죽게 되죠, 그죠? 그래서 현재 실제로 치료제가 없습니다. 폐혈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폐혈증 같은 건 사망률이요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에 들어보셨죠? 그것도 폐혈증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같은 경우도 실제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폐혈증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질병들, 뭐 잘 알려진 암이나 뇌졸중, 그다음번에 심근경색 같은 이런 병들,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아가게 되면 이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건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병변들이 생기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생겨요. 인플라메이션,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들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활성산소가 만들어진 것들이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번 또 어떻게 돼요? 더 악화된 염증 반응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뭔가니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 수프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 캐라이라는 엔자임들이, 이 효소들이 우리 몸속에 무해한 물하고 산소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병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폐혈증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효소들이 더 이상 이렇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게 돼서 결국은 사람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니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염증 반응과 다른 말은 우리 몸속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인플라메이션 영어인데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제 같이 뭔가니 우리가 뭔가니 이 염증 반응의 연료가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항산화제, 강력한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 기능을 가진 그런 강력한 항산화제는 세리아 나노입자를 저희들이 처리했어요. 해서 결국 뭔가니 염증 반응을 정지시키고 폐혈증 치료하는 걸 보여줬어요. 실제 보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급성 폐혈증 모델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가니, 맹장 아시죠? 우리 몸속에 맹장을 딱 묶어요. 거기다가 구멍을 팍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맹장 속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쫙 우리 몸속으로 쫙 퍼져나가죠, 그죠? 그러면서 폐혈증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세리아 나노 입자를 넣으니까 생존율이 2.5배 더 좋아졌어요.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폐혈증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한 것들이 뭔가 이제 치과대학에 서울대치대에 계시는 박경표 교수님과 같이 연구한 건데요. 방사선 보호제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방사선, 여러분들 뭐 후쿠시마 이런 거 아시겠지만 이미 굉장히 잘 알려졌죠.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핵무기 같은 경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니 암 치료하는데도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죠, 그죠? 이런 식의 이제 방사선 피폭이 됐을 때 그것들을 막아주는 거, 피폭이 돼서 막아주는 그런 보호제들이 많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FDA 승인받은 건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방사선을 보호할 수 있을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방사선이 이렇게 우리 몸에 쬐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이제 물이 많잖아요, 그죠?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물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가지고 활성산소가 잔뜩 생기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잔뜩 생겨서 이놈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세포를 죽이고 결국 완전히, 그래서 티슈를 결국은 다 이렇게, 조직들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뭔가 하니 똑같이 이제 세리아 나노 입자를 가지고 우리가 트리트를 해봤어요. 보시는 바가 이제 첫 번째 뭔가 하니 이미 잘 알려진, 그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소련, 러시아로 알려지면 소련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련하고 핵전쟁에 대비해서 미국 육군성에서 개발한 게 뭔가 하니 아미포스틴이라는 그런 방사선 보호제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아미포스틴, 이미 FDA 1950년대에 개발한 이 방사선 보호제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됐어요? 10마리 중에 6마리가 즉사했어요. 놀랍죠? 보호하려고 하다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한 2마리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예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일 정도 경과하면 다 죽었죠, 그죠?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만든 세리아 나노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보호제를 사용하니까 10마리 중에 7마리, 그러니까 3분의 2가 67%가 이렇게 생존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방사선 보호 효과로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요, 과학사에 보면은 기적의 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대의 기적의 해가 언젠가 아니 1905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한 사람이 평생 한 편 내기도 힘든 중요한 4편의 논문을 1905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 E = mc 스퀘어, 그리고 특수 상대성 원리, 그리고 액체에서 잉크를 물에다 딱 떨어뜨리면 쫙 퍼져나가죠, 그죠? 그런 현상인 브라우니안 모션, 그리고 실제 노벨상을 안겨준 바로 광전자 효과,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이 4편의 논문을 유럽 물리학회제에다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1905년이 Annals Mirabilis, Year of Miracle, 기적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가 바로 저한테는 기적의 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뇌전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칼륨 센서를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의 올해 2월 중순에 발표했고요. 그리고 네이처지의 표지 논문으로 우리가 1월 13일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이 발표를 못 드렸지만은 과산화수소를 친환경적으로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교학 촉매를 개발한 연구를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저자는 아니지만 공동 저자 들어간 박정훈 교수가 이렇게 낸 사이언스 표지 논문에 제가 이렇게 공동 저자를 참여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네이처 머티리얼즈 한 편의 논문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저한테는 기적의 해 같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1905년의 기적의 해와 저의 2020년의 기적의 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905년에 이 아인슈타인의 아주 이렇게 전설적인 4편의 논문의 저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명. 아인슈타인 한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네이처 커버 논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뇌전증 모니터링하는 논문, 그리고 과산화수소 생산하는 네이처 머티리얼 논문, 그리고 사이언스 표지 논문, 이 논문들의 평균 저자 숫자가 15명입니다. 그렇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아인슈타인이나 큐리 부인, 슈레딩거, 막스 플랑크 같은 그런 천재 과학자들이 큰 문제들을 정말 하나씩 해결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에서 과학, 21세기에서 사이언스를 한다는 것은 한 명의 천재가 해결하기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시죠. 코로나 COVID-19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여러분 이미 1년 동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연구를 할 때만이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상 강조하는 게 뭔가니 같이 연구하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지난 8년 동안 여러분들이 내주신 그런 혈세 덕분에, 세금 덕분에 기초과학연구원 IBS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이런 아주 재미있고 그런 세계적인 연구를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것들이 결국 뭔가 이 IBS를 통해서 같이 함께 일할 때 그런 우리가 재미있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세계적인 그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